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쓴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왜 유독 그 한의원만 잘 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의 한의원이 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14,500개의 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의 개수가 1,700개가량이니 그보다 9배 정도가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스타벅스는 지나가면서 자주 보지만 한의원은 잘 보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생 때만 해도 한의원 간판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보니 곳곳에 한의원의 간판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700명 이상의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신규 개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의원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폐업률도 늘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화된 곳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혹시 한의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허준과 태양인 이재마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약 온기를 호호 불고 약 보자기를 손으로 짜거나 한복을 입고 흠흠거리면서 줄을 서시오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근래 한의원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방불케 하는 번듯한 인테리어에 최신 장비와 시설들을 갖춘 한의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침과 한약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약침과 천화요법 등 다양한 치료요법을 내걸은 한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한의원을 기원할 때만 해도 그런 한의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한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원장 혼자서 진료하는 한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환자 수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작게 보는 한의원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진료를 잘하는 원장도 되고 싶었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잘 되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잘 되는 한의원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는 한의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개원 초에 무작정 근처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선배의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개원하자마자 보원장을 두고 있고 한의원도 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선배는 저를 흔쾌히 반겨주면서 선배가 아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개원 초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초보 원장이었던 저에게 선배의 한의원 운영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 있는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선배의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선배의 한의원의 특징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빠르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선배의 한의원의 데스크 직원들은 능숙하게 환자들을 응대했습니다. 접수 과정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침 치료도 치료실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치료를 다 받고 나올 때까지 채 5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실 베드 곳곳에도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진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내원했던 환자들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아주었으며 예를 들어 앞으로 2주일간은 일주일에 3번씩 치료받고 몇 시에 내원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선배는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유치원과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한의원에서 짓는 한약을 할인해준다든지 검진을 무료로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경영에 관심이 많은 선배는 대학교의 MBA 야간 과정을 다닌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그런 시간이 나는지 선배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선배의 한의원의 운영 방식은 큰 충격이었고 이후에도 시간만 되면 잘 되는 한의원들을 찾아가서 참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되는 한의원들을 찾아가서 살펴보면 꼭 한 가지 이상은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의학 강의를 자주 들으러 갔었습니다. 항상 강의를 들어가 보면 잘 되는 한의원의 원장님들이 꼭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잘 되는 원장님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한의원도 그만큼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는 곳이 무조건 치료를 잘해주는 곳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치료율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연 맥도날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맛있는 햄버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맛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도 그렇습니다. 쿠팡이 가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에서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온라인 매장을 찾아보면 쿠팡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쿠팡은 기존의 1박 2일 배송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을 도입해서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단숨에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식당만 찾아간다고 생각하나요?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맛과 서비스, 분위기, 청결 등등 그 중에서 맛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잘 되는 한의원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의원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배려가 충실했습니다. 치료받고 나갈 때까지 환자가 대접받은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환자가 한의원에 온 이유는 아픈 곳을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환자가 오는 이유는 한의원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환자는 그 한의원에 다시 재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양정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한의원들을 방문하고 각 한의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원의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장점은 일단 신규 개원이 아니라 양수 개원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오시던 환자분들 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단점은 층수가 너무 높고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한 층이 50평 정도로 진료 공간이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니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가 생각되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것은 장점이지만 고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N수가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 처방을 많이 하거나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치료 방식을 통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했습니다. 개원을 하고 6개월 뒤에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환자들이 과연 그만큼 충분한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 혼자 환자들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진 환자가 오면 상담을 하는데 최소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침 환자는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나 환자라든지 약상담을 해야 되는 환자가 온다면 그 환자는 30분이나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대신 빠르게 상담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진료 시간을 넉넉히 가지면서 환자를 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호자를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원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부모님께 알려드리자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익숙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보원장을 쓴다고 하니 그러실 만도 했습니다. 자리도 잡기 전에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될까봐 걱정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이었고 저는 부모님께 상황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원장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원 1년 만에 처음으로 보원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원장으로 함께한 친구는 그동안 서울을 함께 오가면서 공부했던 후배였습니다.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방을 쓰는 방식과 진료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 보원장이 함께하는 3년 동안 저희 한의원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보원장을 두게 되면서 저도 충분한 약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시간에 쫓겨서 진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최선을 다해서 일해준 저의 첫 번째 부원장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원장과 함께하면서 마침내 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진료하는 구조로는 적은 경비에 알짜 한의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써야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되는 한의원이 되기 위해서 부원장을 구하는 것은 진통을 겪는 과정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잘되는 선배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어느 정도 한의원이 커지고 나서는 꼭 부원장을 뽑으라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시 고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면서 하나의 선택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선택의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저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면 일단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작하면서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왜 유독 그 한의원만 잘 될까라는 주제로 저의 한의원 초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제 제 책이 막바지 작업으로 표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에는 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